네, 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셋별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 12월 27일 오후 5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최대의 조력자라고 한다면 언론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방송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특히 JTBC는 이 문재인 정부를 가장 적극적으로 변호해 오거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굉장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열심히 도운 이러한 방송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청와대 특감 반원이었던 김태우 그 수사관이 연일 그 청와대의 여러 사찰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폭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건에 있어서도 JTBC는 굉장히 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굉장히 비호하고 변호하는 이러한 보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JTBC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그 보도 내용에 있어서 사실 왜곡적인 그런 이러한 부분들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 근무 시절인 지난해 7월 이제 민간인 신분이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임명되었던 그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서 사찰했다라고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첩보 수집을 지시한 바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었고요. 또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은 당시 이인걸 특감 반장이 첩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바가 전혀 없고, 또 특감반의 감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다. 다만 올라온 정보 중에서 의심이 되는 정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수사 참고 자료로 대검찰청에 이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또한 그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을 통해서 23일 날 긴급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김태우 수사관이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생산했던 그리고 정보, 그리고 감사원과 대검찰청 등으로 이제 이첩했던 14건의 그 첩보 목록을 쭉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는 민간인 신분이었던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비리 첩보도 포함됐고, 이제 한국당은 이것을 명백한 민간인 사찰 증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이날 그 김용남 한국당 의원은 특감반 그 첩보 이첩 목록 이제 문건을 이렇게 보였는데, 거기 보시면 14개 이제 첩보 목록이 쭉 나오고 이첩된 날짜가 이렇게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자, 상단에는 그 김태우 팀장 실적 추출이라는 이렇게 문구가 있었고요. 맨 아래쪽에는 그 특감 반장이었던 이인걸 씨의 그 자필 서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 김 의원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박용호 비리 첩보라는 제목이 등장한 것과 관련해서 2017년 7월 전후로 박 센터장이 공직자 신분이었던 적은 한순간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민간인 사찰이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그 문건에는 박 전 센터장이 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뭐 입주 기업 선정이라든가 내부 인사 때 월권을 했다더라라고 하는 이러한 각종 의혹들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JTBC는 24일 날 이 사건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데요. 그 보도 내용이 거의 청와대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이러한 보도였습니다. 그 제목이 민간 사찰 증거라는 김태우 첩보 청와대 오기 전 수집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보냈는데, 그 박용호 전 센터장에 대한 첩보 수집이 김 수사관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당시인 5월 달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러니까 이 박 전 센터장에 대한 정보 수집,
사찰, 이 첩보 이런 것들이 청와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의 어떤 민간인 사찰로 볼 수 없다라는 주장이고 7월부터 청와대 파견 근무를 시작한 김태우 비서관이 청와대에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 수집을 했었다라고 하는 주장은 틀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시가 없었다라는 청와대 주장이 맞다라는 이러한 식의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날 25일에 이 JTBC 보도에 대해서 김 수사관 측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반박문을 발표를 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5월 김 수사관이 서울중앙지검에 있으면서 이 건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맞다라는 거죠. 공문을 보내고 연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수집된 기초 자료만으로는 어떤 정보의 가치가 부족하고 또 최순실 씨 관련 정보는 이젠 좀 식상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상급자의 판단에 따라서 정보 수집을 하다가 그냥 종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7월에 청와대 들어가면서 청와대에서 특감반에서 이인걸 특감반장이 적폐청산 관련 정보를 한번 수집해 보라라고 했고 이제 이때 과거에 자기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있으면서 수집했었던 이 박용호 전 센터장에 대한 이 정보가 생각이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부 제보자 이제 여러 명과 접촉을 하고 면담을 하면서 특감반장에게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보고를 했고요. 이런 게 있으니까 쓸까요? 했더니 좋다, 쓰자고 해서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는 김 수사관이 보고한 내용은 청와대 근무 전에 알고 있던 정보 단서를 가지고 청와대 근무 기간 중에 상급자 지시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정보를 추가 수집한 뒤에 완성한 첩보로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날 이 반박문 발표가 있었던 25일 날 JTBC는 또 이 건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데 제목을 어떻게 했냐면 청와대 오기 전 수집한 정보 맞다. 김태우 측 인정. 이런 식의 보도 제목을 뽑았습니다. 틀리죠. 왜냐면 김태우 측에서는 JTBC의 보도를 반박한 것이었지 인정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난해 5월에 공문을 보내고 연락한 것은 사실인데 5월에 끝났던 사안이지만 7월 청와대 들어가면서부터 이 수사를 어떤 첩보를 사찰을 재개한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반박의 내용이었는데 뒤에 거는 다 생략하고 앞에 것만 따와서 JTBC 보도를 이 김태우 씨 측이 인정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저는 사실 왜곡으로 보여집니다. 자, JTBC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김 씨가 청와대에 가기 전에 수집한 것이라고 보도해 드렸는데 김 씨 측은 오늘 사실상 보도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사실과 다르죠. 반박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그 반박 내용을 전했어야죠. 자, 손석희 앵커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씨와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민간인 사찰 증거라면서 연일 정보 목록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의 진위와 작성 시점, 첩보 수집 경위 등은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폭로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앵커가 멘트를 하는데요. 뭔가 그 주장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이런 뉘앙스죠. 근데 참 저는 이 내용 자체가 좀 우스웠습니다. 왜냐하면 검증은 누가 하나요? 검증의 사명은 언론의 사명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태우 수사관이 여러 가지 의혹들을 폭로해 왔는데 이제 조선일보나 이제 SBS 같은 언론사에서는 그 내용 하나하나가 그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이제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취재를 해서 취재한 내용을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예를 들어서 뭐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지인에게 어떤 커피 머신 원두 기계를 각 휴게소에 넣는 데 있어서 굉장히 특혜가 있었다라는 의혹이 취재 과정에서 좀 뭔가 구체적이고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이러한 정황들이 있다라는 게 드러났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주장한 의혹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죠. 그런데 이런 검증을 해보지도 않은 JTBC가 이것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어떤 언론사이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저는 들었습니다. 자, 이 보도를 맡은 심수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김태우 수사관 측은 오늘 기자들에게 박용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의 비위 첩보 수집은 청와대에 가기 전에 한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JTBC가 어제 지적한 보도 내용을 인정한 것입니다. 인정이 아니죠. 네, 분명히 JTBC 보도에 대한 반박문이라고 얘기하고 석동현 변호사는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굉장히 일부만 따와서 교묘히 어떤 편집하는 왜곡이죠. 또 그러면서 김씨 측은 JTBC 보도 이전에는 이런 내용을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숨기기라고 또 했던 것처럼 이런 뉘앙스로 이제 보도를 하네요. 이제 그러면서 석동현 변호사가 반박했던 핵심 내용은 거의 단순화시켜 버립니다. 다만 김 씨는 검찰에서 중단했던 업무를 청와대 특감반장이 적폐청산 관련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해서 2달 뒤 재개되었다고 새롭게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윗선의 지시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반박을 오히려 더 자세하게 전했고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 이렇게 반박을 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은 2016년 9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촛불 전국 아래 업무가 태만하다는 소문이 있어서 각별히 챙겨보라고 했을 뿐 적폐청산을 언급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JTBC가 보도를 한 거죠. 자, 26일에도 JTBC는 이 건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보도를 하는데요. 자, 26일에는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그 검찰에 의한 청와대 압수수색이 굉장히 청와대 아주 적극적인 협조 아래 전 박근혜 정부 시절과는 달리 굉장히 협조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굉장히 부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내용으로 이 사건을 과연 민간인 사찰로 봐야 하느냐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는데, 이제 그 내용인즉슨 김태우 어떤 개인에 대한 비위 의혹으로 시작한 사건인데, 이것이 김태우 수사관 측에 계속된 폭로로 이 사건이 민간인 사찰 프레임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이제 민간인 사찰로 몰아갈 사건이 아니라는 식의 보도를 합니다. 자, 어떻게 보도를 하냐면요. 김 씨가 민간인 사찰 증거로 제시한 것 중 하나가 이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의 비위 의혹입니다. 청와대가 사찰을 시켰다라고 하는데 JTBC 확인 결과 이는 김 씨가 청와대 오기 전에 해당 기관에 직접 공문까지 보내가면서 조사하던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것도 또 한 번 청와대가 사찰한 적이 없다라고 아예 단정하는 보도죠. 이건 한쪽 주장만 지금 반영한 이렇게 보도입니다. 분명히 아니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었는데. 자, 또 민간인 사찰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이 JTBC는. 그런데 그 주장 자체가 억지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이제 많았습니다. 자, 어떻게 보도를 하냐면, 그리고 해당 기관은 이미 2016년에 사실상의 공공기관 성격으로 규정된 바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사혁신처 규정에서 이제 넓은 의미의 어떤 공공적인 성격을 갖는 그런 기관으로 이제 규정한 걸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해서 박용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의 신분을 마치 어떤 특감, 청와대에서 사찰을 해도 되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으로
봐야 한다? 이런 식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죠. 예, 분명히 공공기관장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순수한 뭐 민간인 신분이냐 아니면 뭐 반공무원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을진 몰라도 적어도 청와대가 사찰하는 그런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또 다른 기자의 보도를 통해서 이 민간인 사찰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굉장히 집중해서 보도를 하는데요. 자, 김태우 수사관이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시절 5월 달에 수집한 정보는 박 센터장의 사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부 지원과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민간인 사찰로 볼 수 없다라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업진흥원 산하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제 이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 어떤 지원금을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이에 대한 어떤 이 정부 지원금을 수당으로 뭐 어떻게 지급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이라 할지라도 정부 자금이 들어간 기관이기 때문에 사찰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폈는데요. 이거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는 기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반 뭐 소비자 단체도 있고 환경 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청와대 특감반에서 다 조사해도 되는 것인가?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는 굉장히 억지스럽다라는 거죠. 자, 민간인 사찰이냐 아니냐는 부분을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라는 것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간인 사찰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무분별하게 쓰여지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민간인 사찰인지 엄격하게 따져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왜 청와대에만 해당되어야 하느냐라는 거죠. 그동안 이 JTBC는 얼마나 많은 보도에서 민간인 사찰이라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보도를 해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무사의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각종 동향 보고 정보 수집과 관련해서도 아주 그냥 민간인 사찰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굉장히 기무사를 비난하는 이러한 보도를 JTBC는 굉장히 많이 쏟아냈었죠. 정상적인 정보 수집 활동을 JTBC는 민간인 사찰로 몰아갔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이제 유병원 전 회장 검거를 위해서 검찰과 경찰, 군대까지 굉장히 동원되어서 검거 작전에 나섰는데 당시 이제 검찰의 협조에 따라서 이제 기무사의 어떤 감청 어떤 협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도 이 JTBC는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냐면 기무사가 아주 불법적인 감청이라는 방법을 동원해서 민간인을 사찰했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병원 검거를 위한 작전이었다라는 말은 아예 빼버리고 감청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간인 사찰이라는 것을 아무 때나 무분별하게 이 프레임을 씌워서 보도한 것은 JTBC라는 거죠. 그런 JTBC가 이제 와서 청와대의 어떤 정보 수집, 첩보, 사찰이라는 부분이 정말 적절한 것인가를 따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굉장히 청와대를 비호하는 이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JTBC 제가 이 기자 이름까지 언급을 하면요. 지금 심수미 기자 그리고 서복현 기자 이 두 기자는 이 건뿐만 아니라 과거 기무사 관련 보도에서도 굉장히 왜곡된 보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기무사의 어떤 계엄령 검토 문건이 마치 촛불 집회를 진압하기 위한 이런 용도로 만들어진 문건이었다. 그래서 기무사가 계엄령, 뭐 쿠데타 이러한 것들을 마치 준비한 것처럼 그래서 결국 내란 음모 쿠데타 사건으로 이 사건을 선동해 가는데 그 중심에 있었던 기자들이
네, 심수미 기자 그리고 서복현 기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도 굉장히 오히려 그때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를 굉장히 다른 측면에서 돕는 이러한 보도를 똑같이 하고 있네요. 네, JTBC는 뭐 이번 건만이 아니라 건건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를 비호하는 이런 보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과거 북한 석탄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서도 전혀 비교 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 박근혜 정부를 끌어들여서 그때에도 북한 석탄 반입이 이루어졌었다라는 이러한 물타기 보도를 해서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변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완전히 사실 왜곡이었죠. 자, 그래서 JTBC 오늘 또 어떤 보도를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방송사들의 보도를 보고 있으면 사실 조작, 왜곡이 너무 많은데 저는 자주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거취재.com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물론 그런 어떤 선동 방송을 사실은 잘 보시지 않겠지만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어떤 항의하는 이런 일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몇 번 전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이건 잘못되었다. 이건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이거는 너무나 무책임한 보도다라고 많은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한번 지켜보시면서 그런 어떤 행동으로도 옮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한번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